여기 보십시다. 뭐 특이한 건 아니고 한번 다시 한번 물리 파트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는데 얘를 암기를 하려다 보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면 자, 암기보다는 이쪽 파트는 이해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너희들이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얘는 이해적인 부분이 많은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얘는 배경 지식이 조금 중요하게 잡혀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얘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내에서 또 상당 부분 배경 지식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공부할 때는 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좀 더 선호해, 공부할 때는. 근데 문제 풀 때는 이해하는 걸 또 싫어해. 이런 걸 보고 그렇지? 진짜로 써야지. 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을 반드시 물어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배경 지식으로 V는 IR, ohm의 법칙이라고 하죠. 얘는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류에다가 곱하기 저항. 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것을 좀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편한데 어떻게 문장으로 바꾸냐면 일단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도선이 이제는 여기서 도선이라는 건 전깃줄을 얘기하는 거야. 도선의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이제는 전깃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깃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도선이 무엇이 돼? 자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전깃줄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도선에 자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좀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요것 좀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제일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세기랑 방향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결국에는 얼마니, 그다음에 어느 쪽이니, 세기와 방향밖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기와 방향. 근데 이 세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값을 묻지 않아요. 값을 묻지 않고 모두 다 계속 비교만 묻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방향 그러면 여기서의 방향은 다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N극의 방향을 우리는 방향으로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 테니까 보자. 일단 먼저 듣기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한 번만 들으면 되고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영상 찍어놨으니까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돼. 자석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석. 이제 자석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따시만한 자석이 있고 이따시만한 자석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 자석의 세기는 라지 B로 그냥 표현할 거야. 여기가 B1, B2 하면 이유 불문하고 얘가 큰 자석이니까 더 센 거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진 않을 거야. 여기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자석이 얘가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R1인 지점이 있고 R2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자석부터 가까운 지점에 있던 자기장의 세기와 자석부터 거리가 먼 자기장의 세기로 따졌을 때 누가 더 세다? 라고 하면 얘가 더 세. 인정? 이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석의 세기는 큰 자석일수록 세고요. 가까울수록 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이 아이랑 묶어볼게. 묶을 거니까 봐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자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라지 B, 지금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장의 세기를 라지 B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라고 했죠. 요거를 살짝 바꿔볼게. 어떻게? 도선에 센 전류가 흘러. 전류가 많이 흘러. 그러면 어떤 자석이 돼야 돼? 센 자석이 돼야 된다라는 말. 자연 속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은 센 자석이 되겠지.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그러면 전류랑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일 거야.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는 어떻게 될까? 가까울수록 센 거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끝난 거야. 얘가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가 붙냐면 상수가 붙는데 상수가 붙으면 값이 나와야 돼. 얼마, 값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대소 비교, 커지니 작아지니만 따지면 되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알아. 그리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 그러면 전류가 자석이네. 전류가 자석이야. 가까우니까 당연히 센 거겠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남자다운 기침이지. 감기 조심해라. 감기가 너무 오래 가. 그 와중에 또 술은 먹어. 학생 술은 나쁜 거예요. 채원이도 모르는 방 아니잖아. 뭘 끄덕이. 던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깃줄과 전류가 자석과의 관계가 됐어. 이제 요걸 갖고 이제 바꿔볼게. 어떻게 바꿀 거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자석이 된다는 말 잘 기억하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짝 여기와 주체와 객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주위에 자석을 두면 어떻게 돼? 도선에 전류가 흐름. 자, 약간 문장에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인과관계 따지지 말고 그냥 이과니까 그냥 문장으로 이해하자. 전깃줄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 그럼 전깃줄이 주위에 자석을 갖다 대면 거기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전깃줄 생각해.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느낌만. 전류? 그럼 얘 뭐가 된 거야? 자석이야. 여기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얘는 여기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쓴다라면 도선 주위에 자석을 둔다의 개념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자석을 변화시키면 살짝 문장을 바꿀 거야. 근데 뜻은 똑같아. 그러니까 도선에 자석이면 전류고 도선에 자석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도선에 전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세 개의 어휘만 기억하자. 여기서 세 개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자석이면 어떻게 돼?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도선에 전류가 있으면 걔는 뭐가 된 거야? 자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어휘만 기억하자. 그래서 문제상에서 뭘 변화시키냐, 뭘 갖고 장난질냐 하나는 거지. 그러면 그거의 세 개의 어휘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줄 거야. 그럼 걔가 하나가 답인 거예요. 오케이. 요 단어 세 개 잘만 이해해 주면 되면. 근데 웃긴 건 이게 뭐냐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 내시는 분들은 절대 이러한 다들 알 수 있는 어휘를 택하지 않아요. 고급 어휘를 택했는데 고급 어휘를 그대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떨구면 문제는 쉬워지는데 그 어휘 갖고 풀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자,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뭐 원통형 도선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솔레로이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가 이제 도선이야, 도선. 일단 항상 도선은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자석을 변화시킬게요. 여기서 이제 자석을 여기가 N극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가와. 자, 이제 흰색은 도선이라고 하는 이제 도선이란 말 안 쓰고 솔레로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원통형 도선 아니면 코일이라는 말을 쓸 거야. 자, 써볼게요. 뭐 솔레로이드 기억하지 말고 솔레로이드 아니면 뭐 코일 이런 단어 나오면 전깃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N극이 다가와. 이게 노란색이야. N극이 다가오면 어찌하고 싶으냐면 얘가 이 단어를 기억할 제일 중요한 단어야. 여기에서 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거부. 일단 거부야. 그러면 N이 다가오는 걸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에 N극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S극이 생기는 거죠. 자,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방향에서 N극을 가리켜. 근데 여기마다 손짓이 있는데 이 단원에선 전작에 유도만 묻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뭐냐면 N극의 방향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전류의 방향. 오른손이야. 오른손 써줄게요. 오른손. 천만다행이야. 손이 2개였으니 망정이 손이 한 8개였어 봐. 너희들끼리는 계속 웃는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오른손에 엄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도 했을 때 엄지가 N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라는 게 보통 책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정면을 쳐다보게끔 하거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때는 반드시 팁이야.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 이거 할 때 절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기준에서 손바닥을 보든지 손등을 보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손등 아니면 손바닥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헷갈려져.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안쪽 면하고 저 뒷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손등, 손바닥 하면 오른쪽, 왼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손등 아니면 손바닥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큰 팁인데 이런 코일들을 풀다 보면 얘가 어느 쪽이지 어떻게 감긴 거지 라고 할 때 여기서 팁 양끝을 보세요. 양끝을 보면 둘 중에 양끝 중에 한 군데와 이쪽 끝과 이쪽 끝은 반드시 다르거든. 어떻게 다르냐면 좀 확대해서 그릴게. 누군가는 끝 지점이야. 누군가는 많이 아파? 누군가는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일 거고요. 한쪽 끝은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양 끝을 봤을 때 요거 보이십니까? 모두 다 그래. 안 그럴 수가 없어.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딜 보냐면 얘만 보세요. 얘만 봅니다. 요 떨어진 애 보지 마세요. 요 끝만 보고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위로 갈게. 이렇게 되어졌대요. 그러면 N극이 여긴 거잖아.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혀줘야겠지? 전류의 방향이. 선생님, 손바닥 하면요. 손바닥이면 얘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 손등으로 하면 일로 간 거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거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가지 팁이야. 이건 개념이 아니라 문제 풀 때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손 등을 보거나 아니면 손 바닥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야. 그럼 나머지 그냥 쫓아가면 돼. 그러면 아 얘는 이렇게 무엇이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지. 요거는 이제 팁이니까 살짝 지울게요. 요건 지울게.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얘는 총 4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얘가 있으면 얘가 됐어. 그냥 코일을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보자. N극이 있는데 얘가 멀어져요. 자, 여기서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서를 B라고 하면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것이지. 자, 이쪽 보자. 그러면 항상 중요한 단어는 거부야. 거부. 그러면 N극이 가니까 여기선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럼 N극이 가지 못하게 거부하려면 가지 마세요라고 S극을 잡아줘야겠지?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형태. 그래서 얘가 B에서 여기서는 B에서 A로 흐르겠지? 오케이.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A고 B인데 이번에는 여기서 S가 다가올 거야.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서 무조건 무엇을 거부. 그럼 여기가 S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N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엔 얘하고 얘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르지만 얘는 어디로 흘러? 얘도 마찬가지. S가 N이 밑에 있고 S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죠? 얘도 어디로 흘러? B에서 A로 흐르겠지.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있고 A, B가 있는데 이번에는 S를 멀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 이 또한 무조건 거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N이 생겨야겠지? 그럼 누구랑 똑같은 형태가 된 거야? 얘랑 똑같은 거가 돼서 A에서 B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느냐? 그럴 필요 없고요. 하나만 잡습니다. 자, 나는 처음 쓴 게 얘니까 이걸로 가자. N이 다가와.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N 아니면 S죠. 다가오는 거 아니면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N이 다가가는 거, N이 멀어지는 거, S가 다가오는 거, S가 멀어지는 거. 그런데 나는 N이 다가오는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N은 그대로인데 다가오다가 멀어졌으니까 얘는 어떤 거야? 한번 반대가 된 거지. 인정? S에서 다가오는 걸 보자. 다가오는 건 맞는데 N이 아니라 S니까 하나가 반대지. 그럼 얘도 반대 방향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S가 멀어지는 건 N의 S의 반대지. 다가오는 게 멀어지는 건 또 반대지. 반대의 반대니까 뭐야 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네 개를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선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급하게 안 풀어도 돼. 차근차근히 푸는데 나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설정하세요. 해놓고는 만약 문제상에서 요걸 갖고 물으면 풀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이랬을 때 쟤는 이랬을 때 얘는 어느 쪽으로 가게 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하지 말고요. 얘를 잡으세요. 한 놈만 딱 잡고 그래서 이 N에 다가온다라는 기준에서 얘가 바뀌었어. 다가오는데 한 번 바뀌면 반대 방향. 근데 이것도 바뀌고 얘도 바뀐대야. 그럼 반대니까 똑같은 방향이 되는 거지. 이러면 문제가 되게 안정적으로 풀립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 좀 찜찜해. 확실하게 탁탁탁 해서 푼 것 같지가 않은 찍은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 근데 이거를 평소에 문제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스스로가 내가 풀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확신을 갖고 맞아? 이건 굳이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고 틀려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기 유도 현상에선 얘가 가장 큰 메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얘가 뭐 한 거냐면 방향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흐르니 방향.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세기가 남았겠지. 세기도 간단해. 자 그대로 갈게요. 여기서 도선이 있어. 여기로 일로 와볼게. 도선에 자석 때문에 전류 흐르는 거잖아. 지금 얘랑 묶어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자.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흐른 거잖아. 그럼 변화가 크면 써볼까? 변화가 크면 큰 전류가 흐르겠지. 아까 했던 방식이야. 아까 했던 방식. 그럼 변화 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를 센 자석을 두면 되겠지. 인정? 두 번째 변화야. 얘를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변화가 큰 거야? 빨리 움직이는 게 변화가 큰 거야? 빨리겠지. 외우지 마. 아까 했던 그대로 세다의 개념에서 변화가 크면 큰 전류야. 요만한 자석보다 큰 자석을 놓았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빨리 움직였을 때 하나 더 얘 때문에 전류 흐르지. 그러면 이렇게 감은 거랑 더 많이 감으면 더 많이 생기겠지. 그래 외우지 말고 느껴야 돼. 그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흘러. 변화가 크다면 문제상에서 이 말이 변화가 커졌다는 소리인지 아닌지만 많이 감았대. 많이 감았대. 감음수가 10개고 20개고 얘가 더 많이 감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변화가 커지겠지. 요 따시면 뭐 1에서 10인 자석을 갖다 굳이 뭐 이해가 돼요? 외우려고 덤벼는 이게 중학교 공부 방법하고 고등학교의 공부 방법의 큰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고등부로 올라오면서부터 생각해야 될 게 외울 건지 말 건지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우지 않는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먼저야. 단 안 외우는 단은 외우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은 대신 좀 더 많이 풀어보자 라는 거 정도. 어차피 1시간 걸려서 외우는 거에 50분 걸리고 문제 푸는데 10분 걸릴 바에는 외우는 걸 20분 하고 푸는 걸 40분 잡는 게 나아요. 그러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것들이 꽤 많아. 그래서 외우면 얘는 그때보다 40분 걸리던 것이 10분밖에 안 걸려. 왜? 그 전에 풀어는 봤으니 익숙해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위성이 생겨. 안 외우면 안 풀리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빨리 외워집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너네들 백날 얘기해봐 알겠냐? 끄자.